먼저 두산밥게 여쭤보고 싶은데 하늘보리님의 종목이시거든요. 10월 내내 횡보하는 움직임 나와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. 매수가는 42,000원이시고 비중은 15% 들고 있습니다. 38,000원밖에 시세가 나오지가 않으면서 밀린 상태에서도 반응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거쳐야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두고 보는 게 좋을지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지요, 전문가님? 자, 오늘 뭐 지수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또 개별 종목마다 상당히 좀 편차가 좀 심한데요. 사실은 뭐 두산마켓이라는 회사는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. 내용상으로. 기업 내용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. 좋은 기업을 사면 수익이 많이 날 줄 아는데 시장 그렇게 공평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고요. 이성적이지 않거든요. 동종목은 사실 이제 두산 계열사로서는 뭐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아요. 건설기계 쪽이니까. 그러나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두산 계열사들이 워낙 뭐 건설부터 해가지고 안 좋다 보니까 한 몇 년 동안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팔고 자산 매각하고 또 금융 비용을 많이 줄였는데 여기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현대로 넘어갔잖아요. 그렇지만 두산마켓은 살았습니다.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이 회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잠시만 재무제표를 좀 보면 내용적으로 봐서는 뭐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기본적 분석이 뭐에 들어갑니까? 펀더멘탈을 보는 것은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. 거기서 보면 뭐 포라든가 EPS 또는 PBR, BPS가 다 나오고 PSR도 나오고 EV, AB탄이 뭐 자산 재무 상태나 경영 성적 여기 다 나오는 건데 거기라고 해서 멀티플이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. 무슨 뭐 기준가가 얼마고 뭐 정상 가격이 얼마고 적정가가 얼마라 해서 주가가 딱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때도 없어요.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. 동사는 재무 상태는 좋아요. 자본금은 487억 정도 되는데 부채 비율이 한 80% 정도니까 뭐 대충 보면은 부채는 100%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거죠. 자기 자본이 좀 조금 더 많다는 정도지 이 비중이 80%라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동사는 이제 이자가 좀 금융 이자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10%대니까 크게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나쁜 거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재무 상태에서만 가지고 주가가 좀 마음에 안 든다. 사실 뭐 주가는 5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3만 8천 원대인데 매수가격이 지금 4만 2천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사신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좋은 기업이고 올라갈 줄 알고 살았더니 계속 내리막이거든요.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이상 없고 그럼 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? 기술을 적용시켜 봐야죠. 이분이 이제 산 게 펀더멘탈을 더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기술을 좀 보고 있는가. 근데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이론이거든요. 이론과 실전이 좀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기술을 한번 걸어볼게요. 두산마켓이라는 종목은 2021년이죠 지금. 아직 2022년도 저 앞에 보이긴 하는데 지금 5만 8천 원의 고점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이에요. 그러니까 떨어진 걸 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다는 것과 재무제표도 괜찮은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주택정책이라든가 또 뭐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백신 접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나도 주사 맞았는데 백신 맞았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하고 샀겠지만 떨어지는 주식은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따지지 않거든요. 계절이 없어요. 이거는 지금 계속 내리막입니다. 어쨌든 간에 고점에서 계속 내리막이니까 저는 비중이 많다 하더라도 뭐 더 비중 싣지는 말고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와야 될 텐데 지금 3만 8천 원이잖아요. 지난번에 3만 7,300원에서는 잠깐 기분 나쁘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반등하는 정도 반발 심리로 들어온 거지 정상적으로 좋아서 올라가는 거하고 틀려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비중이 한 25% 정도 되고 그 중간에 개미들이 좀 붙어 있고 그랬는데 동학 운동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기관은 계속 매도고 그러니까 주봉하고 한번 보겠습니다. 주봉도 마찬가지로 하락 기운이 상당히 강한데요.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주글로 파동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뭐 기침 파동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사실 길게 10년으로 보면 한 3년 오르고 주장상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특히 5년으로 보면은 한 3년 빠지고
2년 또는 1.6개월 정도 잠깐 오르다가 끝납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월봉으로 봐서는 살 종목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잘못됐고 5만 5천 원, 5만 원, 4만 5천 원 지금도 보면 월봉에서는 매수 신호가 없어요.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 연속 5개가 쏟아졌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한번 여기 월봉에서 여기 15선 있죠, 그죠? 예, 월봉 15선 상당히 늦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리 여기서 팔았어야 돼요. 5만 원 깨지는 자리 있죠? 예, 4만 5천 원 있죠? 여기서는 계속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작년 2020년부터 2만 5천 원, 3만 원에 산 친구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죠.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들은 정말 장기 투자, 이게 오리지널 장기 투자인데 2만 5천 원, 3만 원 밑에 더블 먹은 그 친구들이 주구장창 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어디까지 팔지는 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봤을 때는 2017년, 18, 19, 20, 21년 3년, 4년 동안 본다면 이 3만 5천 원 지지대는 무너뜨리면 장기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는 뭐 완벽한 기법도 없고요. 펀더멘탈 나는 그래도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이 회사가 좋고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믿으니까 장기 투자하겠다. 그래도 일단 지금은 팟이라는 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제시해드리고 비중 15%도 사실 이제 비중 30% 들어갈라 그러다가 조금 깨림직해서 15% 들어간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늘리시도 안 되고요.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반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4만 원이나 혹시나 기분 좋게 4만 2천 원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하는 반발 매수 정도지 추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. 그러니까 4만 원이고 4만 2천 원 정도 올라오거든 비중을 줄여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전략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요. 특히나 일봉으로 직전 저점 37,300원 있죠. 이 자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이게 241선이거든요. 아무리 삼성전자 하락비가 와도 이 241선이 무너지면은 241선이면 26, 22, 6개월이 빠진 거잖아요. 6개월 동안 공든탑이 무너졌는데 그 6개월 동안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고 좋은 호재를 만들고 실적을 갖다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4만 2천 원 정도 지금 사신 자리가 4만 2천 원이 그러니까 241선은 한 번 반등이 있어요. 빠지더라도 한번 용트림하고 빠질 거니까 그 틈에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. 아직은 경기 관련해서 건설이라든가 이쪽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똑같은 두산 계열사 치고는 오히려 두산중공업이 좋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계열사 부실한 거 다 정리하고 금융비용 한 1조 이상 줄였죠. 자산 매각을 하고 물론 두산건설이라는 부실을 좀 갖고 있지만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캐시카우가 확실하잖아요. 수처리 같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원전 관련 소형 모듈 부분과 해상 풍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. 이 종목에서는 아쉬운 얘기지만 반등 시 좀 빠져나오자 이런 의견 제시합니다. 매수가 근방에서 출구 전략 꼭 세워주세요. 네, 그런 전략 함께 권장해 주셨습니다.